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완전 미분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식인 경우에 해를 구하는 방법 배웠고, 완전 미분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완전 미분 방식 형태로 바꿔가지고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 미분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미분항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mxy의 dx 플러스 nxy의 dy 형태가 완전 미분 방식이 되기 위한 중필 조건은 xy 평면에서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함수 fx가 존재를 해가지고 fx의 df 이게 완전 전미분이 되죠. 전미분을 했을 때 라운드 f 라운드 x ddx 라운드 f 라운드 y dy 해가지고 라운드 f 라운드 x가 mxy가 되고 라운드 f 라운드 y가 nxy가 되게 되면 이것을 완전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일개 미분 방식 형태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mxy dx 플러스 nxy dy는 각기 0이 완전 미분 방식이 되게 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서 m하고 n이 위에서의 df의 m하고 n에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이 민방식 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df 했을 때 여기에 있는 mxy의 dx 플러스 nxy의 dy 이 전미분이 됩니다. 전미분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df가 0이라는 거는 f가 상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xy가 는 0 해가지고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뭔가 하면 여기 f라는 함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주어지는 거는 mxy dx 플러스 nxy dy는 각기 0이 주어지고 m하고 n으로부터 f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미분 방정식이 완전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example 12에서는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완전 미분 방식 m하고 n을 주어졌을 때 mn으로부터 우리가 f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때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가 3분의 x3승 y3승 해가지고 이걸 미분하게 되면 x제곱의 y3승 dx 플러스 x3승의 y제곱의 dy가 돼가지고 여기에는 식하고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f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미분 방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완전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근거가 필요한데요. 판단 근거는 뭔가 하면 매우 쉽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m하고 n이 컨티뉴스가 되고 연속이 되고 1개의 미분이 배미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간은 x, y가 다 사각형 영역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x가 크기 a, 작기 b, y가 크기 c, 작기 d 하게 되면 x, y를 좌표로 보게 되면 사각형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영역에서 여기에 있는 m하고 n이 연속이 되고 1개 배미분도 연속이 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분 필요 조건 뭐가 되는가 하면 mxy dx 플러스 nxy dy가 완전 미분이 되기 위한 중분 필요 조건은 라운드 m, 라운드 y, m을 y에 대해서 배미분한 거 하고 n을 x에 배미분한 게 같게 되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완전 미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조건을 사용해 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을 y에 대해 미분하고 n을 x에 미분해 가지고 서로 같은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증명은 매우 쉬운데요. 이런 증명은 뭐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증명 보게 되면 왜냐하면 라운드 m, 라운드 y 하게 되면 우리가 f가만 존재하게 되면 라운드 y, 라운드 f, 라운드 x 하고 라운드 n, 라운드 x는 n은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 보게 되면 f라는 함수를 미분하게 되는데 첫 번째인 경우에는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y에 대해 미분하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y에 대해 미분하고 x에 대해 미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순서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판단하는데요. 이 두 개가 같은지 안 같은지 판단하는 거는 라운드 F, 라운드 X 이게 미분이 연속이 되게 되면 이 두 개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M하고 N에 대해서 1개 미분이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러둘이 서로 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분방식 주어졌을 때 미분방식이 네, 완전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사용해 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m을 y 대 미분하고 n을 x 대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완전 미분 방식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f를 찾겠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f를 찾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여기서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운드 m, 라운드 y, 라운드 n, 라운드 x 해가지고 서로 같은지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계산한 다음에 서로 같게 되면 완전 미분이 됩니다. 완전 미분 되게 되면 우리 R 같은 네, 식을 사용해 가지고 네, 과정 가지고 네, F를 찾는데요. 찾는 방법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라운드 F, 라운드 X가 M이 되고 라운드 F, 라운드 Y가 N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라운드 F, 라운드 X를 M이라고 두고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가 M 하게 되면 네, 뭐가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이 식을 양변을 x에 관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x에 관해서 적분해가지고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x 대 적분하니까 네 여기 적분하게 되면 네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f의 xy. 그러니까 여기서 x 대 적분할 때는 우리가 y는 상수라고 보고 네,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의 xy는 같기로 네, 적분 mxy의 dx 플러스 네, y가 상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네, 상수 c가 되는 게 아니고 네, y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y가 되고요. 네,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식의 량변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네, 미분을 해줍니다. 네, 미분하게 되면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되고 여기는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라운드 f, 라운드 y, mxy dx 플러스 g 프라임의 y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잘 보게 되면 라운드 f, 라운드 y가 뭐가 되는가 하면 nxy가 됩니다. 그래서 nxy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x는 상수로 보고 y가 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 프라임 y는 같기로 네, 여기에서 nxy 빼기 라운드 f, 라운드 y의 mxy의 dx 네,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이 식으로부터 네, gy를 찾게 되면 gy를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네, f의 xy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df가 0 되기 때문에 fxy는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는 여기서 상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 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운드 F, 라운드 X, M을 해가지고 아래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혹은 라운드 F, 라운드 Y는 N 해가지고 아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있고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때는 네, 문제를 풀 때는 네, 어떤 과정 거치는가 하면 네, 라운드 F, 라운드 X, M하고 라운드 F, 라운드 Y가 N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계산하기가 좀 쉬운지, 적분을 하기가 쉬운지를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걸 하는 것보다는 네, 쉬운 걸 하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리고 이 과정 거쳤는데 네, 뭐 적분까지 다 됐고 했는데 여기에 G 프라임 Y를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네, 거꾸로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이그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xy d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dy는 각기 0. 네, 일단은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완전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합니다. 네, 만약 되면 매우 좋고 되지 않는 경우는 네, 뒤에서 네, 특수한 경우에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완전 미분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뒤에서 간단히 해볼 건데요. 네, 일단은 보게 되면 이 xy가 mxy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nxy가 됩니다. 그러니까 dx 앞에는 m이 되고 dy 앞에는 n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m하고 n을 구했고 완전 미분 되는지 안 되는지는 m은 y 대 미분하고 n은 x 대 미분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m, 라운드 y 하고 라운드 n, 라운드 x 했을 때 다 ex가 된다는 것을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똑같기 때문에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완전 미분 방식이 되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 다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는 앞에 값이 되죠. 2xy가 되고 라운드 f, 라운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방정식에 대해서 네, 양변을 x에 관해서 적분해 줍니다. 네, 적분해 주게 되면 f의 xy는 같기로 네, 여기서 y는 상수라 보고 하기 때문에 여기 x제곱의 y, x제곱 미분하면 2x죠. 네, 그래서 x제곱의 y 플러스 gy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양변을 네, x에 관해서 y에 관해서 미분해 줍니다. 그래서 y에 관해 미분해 주게 되면 라운드 f 라운드 y 같기로 여기 x제곱 y 미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g 프라임의 y, 여기 g 프라임 y는 y에 대한 미분입니다. 네, 이 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 라운드 f 라운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 대입하게 되면 g 프라임 y는 같기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gy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y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도 실제로는 네, g 프라임 y가 마이너스 1이면 gy 같기로 마이너스 y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c가 있겠죠. 네, 근데 플러스 c는 여기서 네, 생략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fxy가 c가 되니까 여기다가 c를 더하든 네, 빼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gy를 계산할 때는 네, 상수를 네, 고려하지 않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되고 여기다 다시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y 빼기 y, 네, 여기 빼기 y 되죠. 네, 는 c, 그러니까 fxy가 c가 된다는 형태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미분 방식의 해는 뭐가 되는가 하면 x제곱 y 빼기 y는 같기 c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뭐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로 해도 되고 이 경우로 해도 이 경우는 다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도 뭐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형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exponential EY 마이너스 Y 코사인 XY가 되고 여기는 EX의 exponential EY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Y 플러스 EY는 DY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미분 방식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여기가 M이 되고 여기가 N이 되죠. 그래서 M에 대해서는 Y 미분하고요. 네, Y 미분하게 되면 여기 2배의 exponential EY 플러스 Y 미분하니까 먼저 Y 여기를 미분하고 네, 뒤로 미분해야 되겠죠. 네, 여기는 먼저 코사인에 대해서 미분했네요. 네, 코사인 미분하니까 플러스 xy의 사인 xy 마이너스 코사인 xy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n이 되죠. n을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거는 완전 미분 방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완전 미분 방식이 되게 되면 라운드 f 라운드 x가 exponential의 2y 마이너스 y의 코사인 xy가 되고 라운드 f의 라운드 y가 몇 디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2x의 exponential 2y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y 플러스 2y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보게 되면 어디게 좀 더 쉬울까요? 당연히 이 부분이 더 쉽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퀘이션에 대해서 x에 관해서 네, 적분을 해줍니다. 양변 적분하게 되면 fxy가 되고 여기 x에 적분하게 되면 x의 exponential 2y 마이너스 sin xy 플러스 gy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y가 상수로 봐가지고 네,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sin xy 플러스 gy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 양변을 y권에서 네, 미분을 해줍니다. 네, 파시얼 데리베이티브 미분을 취합니다. 네, 그러면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되고 여기에다 y에 대해 미분하니까 네, ex의 exponential 2y가 되고 여기 y 미분하게 되면 네, x가 밖으로 나오고 네,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코사인 xy가 되고 g 프라임 y가 됩니다. 네,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y는 여기 있죠. 요식을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네, gy가 뭐가 되는가 하면 y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G 프라임의 y가 뭐가 되는가요? 여기가 다 없어지고 해서 2y가 되죠. 그래서 G 프라임 y가 2y가 되니까 gy는 y제곱. 여기다 플러스 c가 있는데 네, c는 네,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c가 네, fxy는 c 해가지고 붙기 때문에 여기서 c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이 패밀리 솔루션은 뭐가 되는가 하면 x exponential 2y 마이너스 sin xy 플러스 gy가 y제곱 플러스 c는 각기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미분 방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미분 방식 되면 우리가 쉽게 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 보게 되면 일단 라운드 f 라운드 x에 대해서 한번 네, 적분해주고 네, 얻은 식에서 네, 미분을 해주고 다시 미분을 다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분인자를 사용해서 하는데 적분인자는 네, 앞에서 우리가 1개 네, 미분 방식을 구할 때 우리가 배웠죠. 네, 비동사 방식인 경우에 네, 적분인자 사용해가지고 하는 방법 배웠는데요. 여기서 적분인자 사용해가지고 원래는 네,
완전 민방식이 아니었는데 완전 민방식이 되게끔 네, 양변을 곱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특수한 경우만 됩니다. 네, 어떤 특수한 경우가 되는가 하면 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에 mxy dx 플러스 nxy dy가 기형 했을 때 네, 이 경우가 완전 민방식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m을 y 대 미분하고 n을 x 대 미분했을 때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네, mu xy라는 함수를 도입해 가지고 양변을 곱해 가지고 네, mxy m하고 n을 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mu를 곱해 주게 되면 네, mu 곱하기 m이 네, 원래 완전 민방식에서 m이 되고요. mu에다가 n 곱하게 되면 네, 완전 민방식에서 n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얻었을 때 만약 이 식이 완전 민방식이 되면 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네, 방법을 사용해서 네,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 아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된다 해가지고 뮤가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를 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 완전 민방식 된다 하면 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 여기서 네, 요 부분을 y 대 미분한 거 하고 요 부분을 x 대 미분한 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들이 같다 해가지고 다시 정리하게 되면 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μy 플러스 μy에 m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뮤는 보게 되면 뮤x도 있고 뮤y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특수하게 뮤를 네, 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정시키는가 하면 뮤x, 뮤y 중에 하나만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뮤가 일변수 함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가 x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뮤x는 뮤가 x에 관한 미분은 존재하는데 뮤y는 여기 뮤를 y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뮤가 네, 일변수 함수, 네, 일변수 함수면 네, 위에 있는 시그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뮤가 일변수 함수게 되면 지금 뮤가 만약 x에 관한 함수다 하면 여기가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 뮤가 y에 관한 함수다. 네, 이때는 뮤 x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 형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네, 과정을 또 거칩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뭐가 주어져야 되는가 하면 네, 지금 뮤가 x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지금 이 변수는 네, 독립 변수는 지금 x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독립 변수가 x만 나타나면 됩니다. 정수 변수하고 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n분의 my-nx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네, x에 관한 함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y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n분의 my-nx가 x에 관한 함수 또는 n분의 nx-my가 y에 관한 함수가 되게 되면 네, 완전 민방식 형태로 해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뮤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n분의 my 여기가 x에 관한 함수, 여기가 y에 관한 함수, 이것도 일변수 함수, 이것도 일변수 함수. 네,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면 네, 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뮤를 구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네, 완전 민방식이 얻어지겠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xy d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20의 dy와 같기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는 네, 완전 민방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xy를 지금 y에 대해 미분하면 x가 되고 이것을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이거 4x가 되죠. 그래서 둘이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x하고 4x가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완전 민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뮤가 존재를 해가지고 하는데 앞에서 봤으니까 여기서 n분의 my-nx, n분의 nx-my 이 값을 계산해 봤습니다. 네, 계산했을 때 네, 여기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네, 일변수 함수면 됩니다. 네, 일변수 함수인데 n분의 my-nx는 x에 관한 함수가 되고 여기는 y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봤을 때 n분의 my-nx 했을 때는 여기에 y가 있네요. x도 있고 y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안 되고요. 네, n분의 nx-my 했을 때 여기는 x가 대약분돼 가지고 y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사용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dμ dy 같기로 y분의 3의 μ를 계산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여기 μ는 뭐가 되는가 하면 y3승이 됩니다. 네, 이거 구하는 거는 네, 변수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뭐 더 상시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μ는 y3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 y삼수 결정했으니까 이것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네, 이 식의 양변에다가 네, y삼승을 곱합니다. y3승 곱하게 되면 xy 4승 dx는 네, 2x제곱 y3승 플러스 3배의 y5승 빼기 20의 y3승의 dy 각기 0. 네, 이 경우 뭐가 되는가 하면 완전 미분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완전 미분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네,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를 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 y4승 플러스 2분의 1의 y6승 마이너스 5배의 y4승은 4c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과정은 생략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냈다면 네, 이 완전민 방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도 네,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도 저번 시간에 제가 해보라고 했는데요. 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연습 문제가 되겠고요. 네, 오늘 시간에는 네, 대입법을 사용해 가지고 네, 해를 구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과정도 우리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좀 특수한 경우만 네,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네, 대입법. 네,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일개 민방식이 되는데요. 여기 dy dx는 fxy가 되는데 네, 이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해줍니다. 변형해 줘 가지고 네, 대입을 해가지고 변형합니다. 이게 y 대신에 어떤 다른 값을 대입해가지고 변형합니다. 그래서 변형했을 때 만약 변형한 식이 네, 원 방정식보다 조금 쉽게 풀리는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입법 사용해가지고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대입하는가 하면 일단 y 같기로 g의 xu,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 u를 도입해줍니다. gxu를 도입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주게 되면 dy dx는 f의 g의 xu가 되고 여기에서 네, 미분을 하게 되면 지금 y가 g의 xu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g가 이변수 함수가 됩니다. x하고 u라는 네, 두 개의 독립변수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에 네, 미분하니까 네, 이때는 패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x의 xu가 되고 플러스 gu의 xu가 되고 du dx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du dx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gx, gu를 다 네, 왼쪽으로 넘겨 가지고 네, 처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u dx는 f의 xu가 되는데 네, 여기서 봤을 때 원래 식은 dy dx가 f의 xy가 되고 여기서는 du dx가 캐피탈 F의 xu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 원래는 이 형태에서는 우리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살짝 변경을 하니까 du dx는 f의 xu 했을 때 이 식은 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변수 분리가 가능한 거, 네, 그리고 완전 미분이 되는 거, 네, 그리고 네, 선형 미분 방식인 경우, 네,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네, 앞에서 우리가 네,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네, 변형을 하니까 네,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u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단은 y는 g의 xu 했으니까 u를 구하면 g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대입하게 되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구할 수 있는가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어떤 형태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동차방정식인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차방정식은 네, 네, 앞에 있는 네, 그 호모지니어스 형태가 아니고요. 동차방정식은 지금 차수가 같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네, 일개 민방식 형태가 되는데 mxy dx 플러스 nxy dy 각기 0.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네, 호모지니어스라고 말합니다. 네, 호모지니어스라고 했을 때 네,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네, 개수, 그러니까 여기 dx, dy 하니까 m하고 n은 서로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m이 하고 n 개수가 호모지니어스 펑션, 네, 동차방정식 동차함수가 됩니다. 동차함수란 거는 네, 디그리 알파인 동차함수가 되는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m의 tx, ty 했을 때 대입하게 되면 네, 이게 있는 t의 알파승의 m의 xy가 서로 같게 되고요. n도 tx, ty,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자리하고 y자리에다가 tx, ty를 대입하게 되면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공통인수가 다 뭐가 되는가 하면 t의 알파승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되면 여기 m하고 n은 뭐라는가 하면 네, 동차 함수라고 말합니다. 디그리가 알파인 동차 함수가 됩니다. 네, 그럼 이 형태는 우리가
변형을 해줄 건데요. 이거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네, 완전 민방식 형태를 배웠죠. 그래서 완전 민방식일 때, 네, 이때도 우리가 네, 만약 완전 민방식 되게 되면 구할 수도 있고요. 네, 동사 방식인 경우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 방식인 경우에는 이거 여기에 있는 대입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여기서 u는 같기로 y 나누기 x로 해줍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y하고 x 개수가 지금 동차가 되기 때문에 네, u를 yx를 하게 되면 1변수가 한 변수가 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네,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면 네,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죠. 네, 김에 y 같기로 xu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y 자리에다가 네, ux를 네,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m의 xy 같기로 x 알파 승에 m의 1u. 네, 여기에 보게 되면 네, 여기가 x가 되고요. 네,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네, 지금 ux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x를 앞으로 빼준 겁니다. 네. 그래서 x의 알파 승의 m의 1u가 되고 nxy는 대입하게 되면 x의 알파 승의 n의 1,u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해주게 되면 네,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x의 알파 승이 나왔는데 x 알파 승을 양변으로 네, 나눈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m의 1u dx, n의 1u dy는 각기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는가 하면 여기서 y는 ux가 되죠. 그래서 여기 미분하게 되면 dy는 뭐가 되는가 하면 xu를 미분하니까 u의 dx 플러스 x의 du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dy 대신에 대입합니다. 네, 그러면 m 인류의 dx 플러스 n 인류의 u의 dx, x의 du는 각기 0 해가지고 다시 정리하게 되면 dx, x분의 dx는 플러스 m 1,u 플러스 u의 n 1,u의 n의 1,u의 du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가 되는가 하면 네, 원래는 네, 동사 방식의 형태를 해가지고 변수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런 네, 대입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변수 도입해가지고 대입을 하였더니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x라는 변수하고 u라는 변수가 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변을 네, 적분을 하게 되면 네, 변수 분리 형태 해가지고 네,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u를 구할 수 있고요. u를 구하게 되면 u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된가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는 이게 y하고 x에 관련된 네, 식을 구하는 게 네, 관건입니다. 그래서 u를 통해 가지고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형태 동차인 경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일 간단한 동차 형태가 되겠는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y의 dy는 각기 0. 네, 일단은 우리가 동차 방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차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 m 되고 여기 x제곱에 x 마이너스 xy가 n이 됩니다. 네, 그래서 x에 있는 차수가 2차, y에 있는 차수가 2차니까 차수가 똑같죠. 그래서 동차가 되고요. 네, 이 경우는 지금 x 위에는 차수가 2가 되고 x 변수 차수는 1, y 변수는 1 플러스 1 하게 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네, 2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식은 뭐가 되면 동차 방정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디그리가 2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앞에서 있는 방법대로 y 나누기 x를 u라 두고 혹은 y인 같기로 ux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인 같기로 ux로 해가지고 u란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가지고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dy 계산하게 되면 u 곱하기 dx 플러스 x의 du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식을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에는 y 대신에 ux를 대입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u제곱 dx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u x제곱에 u dx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x하고 u를 다시 분리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같이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x끼리, u는 u끼리 정리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가지고 나누기 해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u분의 2의 du는 플러스 x분의 dx는 각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양변을 x에 관해서 네, 적분합니다. 적분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분하고 여기다 적분해 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적분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은 u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u가 되고, 이 경우는 1 마이너스 u분의 1의 du 형태는 2의 로그의 1 플러스 u가 되겠죠. 네, 지금 u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는 로그의 절대값 x가 되고요. 여기는 원래 c가 되는데, 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다 뭐가 되는가 하면 로그 함수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는 c 대신에 로그 c로 대입을 했습니다. 네, 표현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니까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u가 지금 뭐가 되는가 하면 x분의 y가 되죠. 그래서 u 대신에 지금 x분의 y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y 플러스 2배 ln의 1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ln의 x는 ln c가 됩니다. 네, 다음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그 성질. 네, 안 해도 되겠나요?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네, 마이너스 x분의 y가 되고요. 플러스 네, 여기는 2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ln에 1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ln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ln c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마이너스 xy를 여기로 이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ln에 네, 1 플러스 x분의 y, 이거 괄호치고 제곱해야 되겠네요. 제곱이 되고 플러스 ln x가 되고요. 여기는 ln c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x분의 y가 되겠습니다. x분의 y.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먼저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를 한번 바꾸게 되면 네, ln c가 되고요. 플러스 요거는 ln 똑같이 쓰게 되면 요거는 exponential의 x분의 y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위로 한번 올리고 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로그는 이런 성질이 있죠. 로그의 a 플러스 로그 b 하게 되면 이거는 로그의 a 곱하기 b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하게 되면 네, 이 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ln의 네, 1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에 곱하기 절대값 x가 되고요. 네, 네, 여기는 ln의 c에다가 exponential의 x분의 y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양변에 다 로그가 있죠. 네, 그래서 안에 있는 네, 식을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의 절대값 x는 같기, 이게 절대값 c의 exponential의 x분의 y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제곱 하니까 여기 c가 실제로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겠죠. 네, 그래서 x를 네, 그대로 두게 되면 여기 절대값을 다 뺏기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 곱하기 x는 각기 어떤 상수 c의 익스포넨셜의 x분의 y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양변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지금 x 곱하면 지금 1 플러스 x분의 y의 제곱, 여기도 x제곱가 되고 여기는 cx의 익스포넨셜의 x분의 y가 됩니다. 네, 거의 나왔네요. 네, 그리고 여기 x제곱 하니까 이 식을 표현하게 되면 x 플러스 y의 제곱는 같기로 cx의 익스포넨셜의 x분의 y가 되죠. 여기 c는 임의의 상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수 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었을 때는 상수 c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좀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dy dx 플러스 px의 y는 같기로 fx의 y의 n승이 되고요. 여기 잘 보게 되면 여기 n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는 비선형이 됩니다. 만약 n이 뭐 0이거나 1 되게 되면 이건 선형 방식이 되는데요. n이 2부터는 비선형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비선형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형 경우에는 좀 쉬운데요. 네, 그래서 베르누이 방정식은 좀 비선형이 되는 좀 특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형태에도 우리가 실제로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법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n은 임의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수 될 수도 있고 양수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n이 0하고 n이 1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민방식 뭐가 되는가 하면 선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n이 0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dy dx 플러스 px의 y 같기로 fx가 돼가지고 1개 선형 민방식 형태가 되고요. 만약 n이 1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죠. 또 때는 뭐가 되는가 하면 변수 분리가 되는 일개 선형 민방식 형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서는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면 n이 0도 아니고 1도 아닌 경우 뭐 예를 들어서 n이 뭐 0.5 혹은 n이 2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한대요. u라는 변수 도입하는데 u는 같기로 y의 1-n승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도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민방식이 조금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u를 y의 1-n승으로 대입했을 때 위에 있는 비선형 베르누이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네, 한번 볼게요. 여기 볼 때 일단 양변을yn승으로 나눠줍니다. 네,yn승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y의 n승분의 1의 dy dx는 같기 px의 y의 1-n승. 그러니까 y를yn승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눴으니까 fx가 됩니다. 네, 여기다 뭘 도입하는가 하면 u는 같기로 y의 1-n승이라는 변수를 도입합니다. 네, 그러면 du dx는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x에 관해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합성함수가 되죠. y가 지금 x에 관한 함수입니다. 도입하니까 일단 y가 지금 뭐로 되는가 하면 다항식 형태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1-n에 y의 1-n에 빼기 1 하니까 y의 마이너스 n승이 되죠. 그래서 y의 n승분의 1 되고요. dy dx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1 빼게 되면 y의 마이너스 n승에서 요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1-n이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dy dx가 되고 요 식을 여기다 대입, 그러니까 dy dx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 보면 yn승분의 1의 dy dx 똑같은 게 있네요. 맞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du dx에 관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n의 du dx 플러스 px의 요게 뭔가 하면 u, 그래서 u는 각각 fx가 됩니다. 네, 이 경우 보니까 이게 n은 일단 상수가 되고 du dx px u는 각각 fx니까 요거는 u에 관한 일개 선형 미분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일개 선형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던가요? 일단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1개 선행민 방식이면 px를 사죠. 네, 지금 여기서는 네, px가 1-n 나누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n분의 px가 되고 fx는 1-n분의 fx가 됩니다. 네, 그래서 px를 찾아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네, 적분인자를 구합니다. 네, 적분인자를 네, 대입해가지고 네, 적분해가지고 뭐 하죠. 네,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 경우에는 네, n이 0도 아니고 1이 아닌 경우에는 u를 y의 1-n승을 대입해가지고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민 방식을 고치고 선행민 방식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u 대신에 다시 y로 다시 대입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르노이 방정식 형태인데요. x의 dy dx 플러스 y 같기로 x제곱의 y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베르노이 방식을 고쳐야 되니까 양변을 x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dy dx 같기로 x분의 1의 y 같기로 x의 y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 n이 뭐가 되는가 하면 2가 되고요. 네, 여기가 지금 px가 되죠. 네, px가 x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2가 되기 때문에 y 같기로 u의 마이너스 1승, 네, 지금 1-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dy dx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u의 마이너스 2승의 du dx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dy dx 대입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du dx 마이너스 x분의 1의 u는 같기로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량변을 y제곱을 나눠가지고 대입하죠. 네, 이게 소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적분인자를 사용해가지고 찾겠습니다. 이게 px가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죠. 그래서 exponential의 마이너스 x분의 1의 dx를 하게 되면 x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분의 1의 dx 하게 되면 lnx죠. 마이너스 가면 ln은 x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x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해줍니다. 네, 마이너스 1의 u에 여기다가 좀 x의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승의 u는 같기로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고요. 네, 이 식에 y는 같기로 u의 마이너스 1승 하니까 요거 다시 대입하게 되면 네, u 대신에 네,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같기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분의 1. 아, 여기는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널 솔루션은 파라미터 솔루션 중에서 C를 우리가 특정한 값 취했을 때 얻을 수 없는 형태가 되죠. 이게 지금 싱귤러 솔루션이 있는데 싱귤러 솔루션인 경우에는 y가 0이 싱귤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널 솔루션이 아니다. 그걸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y가 0이라는 경우도 네,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y 0 대입하면 되죠. 네, 이게 y 0 하게 되면 dy dx가 0 되고 y 0이고 y 0이니까 해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y 0이도 싱귤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변수 분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정식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민 방식이 이런 형태로 표현되면 dy dx 같기로 f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어떤 f 함수의 여기 안에 파트가 뭐가 된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의 형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u는 같기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로 해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양변을 네, 미분했으면 du 같기로 a의 dx 플러스 b의 dy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c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네, 똑같이 네, u하고 x에 관한 네, 변수 분리가 되는 방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dy dx는 같기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7 y0가 0. 요거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em 초기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묶여 있으니까 네, 묶여 있으니까 여기 u를 마이너스 x 플러스 y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특수하게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네,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실제로 주어질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는 같기로 마이너스 x 플러스 y 하면 do dx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dy dx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dy dx 대신에 du dx를 바꿉니다. 네, 바꾸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여기가 u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7 되고 dy dx 대신에 du dx 하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u dx 같기로 u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파트는 뭐가 없는가 하면 지금 u만 있죠. 네, 여기는 지금 x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분리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수 분리로 바꿉니다.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du는 이게 원래 u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변수 인수분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u 마이너스 3, u 플러스 3이 되고 dx 이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적분 안 했네요. 이런 분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6분의 1에 u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u 플러스 3분의 1 du 그러니까 dx가 되고 양변을 적분을 했습니다. 적분해서 6분의 1에 네, 요 ln은 적분하게 되면 지금 ln의 u 마이너스 3 앞에가 u 마이너스 3 되고 이건 절대값이 u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c1 해서 u 값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할 때도 네, 요 과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이게 구하게 되면 u 플러스 3, u 마이너스 3 같기로 네, 여기 6이 넘어가면 6x가 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6x 플러스 뭐 c1 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u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네, 1 마이너스 c의 익스포넨셜 6x 3배의 1 플러스 c의 익스포넨셜 6x가 됩니다. 다시 여기 u 대신에 뭘 대입하는가 하면 앞에서 u가 뭐가 되었나? u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죠. 그래서 u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y를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네, y는 같기로 2x 플러스 1 마이너스 c의 익스포넨셜 6x 3배의 1 플러스 c의 익스포넨셜 6x가 됩니다. 네, 지금 이거 초입과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뭘 아는가 하면 y0는 각기 0. 네, 그러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y 값도 0. 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여기 c 값을 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c 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2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네, 조합과 문제의 해는 다음과 같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2.5식의 2.5에서도 다음과 같은 연습 문제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번, 5번, 9번, 11번, 뭐 27번, 29번. 네, 여기에 있는 네, 여기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